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수학 활용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를 다뤄볼 거예요. 우선 선생님이 칠판에 우리가 문제를 써 보았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현주가 집과 도서관을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3km, 올 때는 시속 2km로 걸어서 모두 5시간이 걸렸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5시간은 시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갈 때, 그 다음 올 때. 그래서 모두 몇 시간이 걸렸다 그랬어요? 5시간이 걸렸다 그랬어요. 자, 이건 시간이잖아요. 시간은 공식이 뭐예요? 왼쪽에 써놨어요. 속력분의 거리. 그러면 갈 때 속력이 뭐였죠? 3km였어요. 올 때 속력은요? 2km였어요. 그렇지만 집에서 도서관까지 거리는 우리가 똑같죠? 그래서 x 거리를 x로 보았습니다. 다시 우리가 갈 때의 시간과 올 때의 시간을 모두 더해서 5시간이 걸렸다 그랬어요. 이것이 시간이니까 우리가 시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거리는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x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갈 때의 시간하고 올 때의 시간을 더해서 모두 5시간이 걸렸어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식이 마무리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방정식만 잘 다루면 될 것 같아요. 자, 분수의 방정식은 어떻게 해요? 분모를 없애서 우리가 정수화해서 간단히 풀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과 2의 최소 공배수가 뭐죠? 6이죠? 그래서 6을 다 곱할 거예요. 각각의 항에다. 자, 약분하시면 얼마예요? 2죠? 그래서 2x 플러스 1은 2, 2, 3은 6. 그래서 3x. 그러면 5, 6 얼마예요? 30이 됩니다. 자, 2x와 3x를 더하면 5x가 되겠죠? 그러면 5x는 30, x는 얼마예요? 6. 아, 우리가 현준의 집과 도서관 사이 거리는 얼마야? 6km가 되겠네요. 이해했어요? 다시 한번 시간이 나왔죠? 그러면 이 시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돼요. 갈 때의 시간, 올 때의 시간을 모두 더해서 5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갈 때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올 때의 시간도 속력분의 거리 해서 우리가 시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이번에는 다른 형태의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진우는 집에서 학교까지 2.4km의 거리를 걸어서 갑니다. 처음에는 분속 60m로 가다가 늦을 것 같아서 분속 150m로 막 뛰었어요.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이 얼마예요? 30분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은 걸어서 간 거 더하기 뛰어서 간 거. 모두 더해서 몇 분이 걸렸대요? 30분이 걸렸대요. 30분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걸어간 시간, 뛴 시간을 더해서 모두 30분이 걸렸다. 그런 얘기예요. 자, 시간은 어떻게 구해요? 속력분의 거리. 자, 처음엔 속력이 얼마였어요? 60으로 가다가 나중에 늦을 것 같아서 150m로 뛰었어요. 자, 그러면 걸어간 거리를 아까 문제에서는 거리가 안 나왔죠? 똑같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x로 봤지만 여기선 전체가 2.4km, 즉 2,400m잖아요. 미터 단위 맞춰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뭘 물어봤어요? 뛴거리, 즉 뛴거리를 물어봤으니까 뛴거리를 x로 봅니다. 그러면 전체 2,400에서 뛴 거를 빼면 우리가 걸어간 거리가 나오겠죠. 자, 이게 식입니다. 다시 걸어간 시간 더하기 뛴 시간을 더해서 모두 30분이 걸렸어요.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런데 여기서 뛴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뛴 거리를 x로 보면 전체 거리에서 2,400에서 뛴 거리를 빼면 걸어간 거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을 풀어줘야 되는데 60과 150의 최소 공배수는 우리가 300을 곱해줄 거예요. 자, 각각의 항에다 300을 곱해서 정수화해서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어줄 겁니다. 자, 약분하시면 얼마에 5죠? 그러면 이 가로에 있는 거 일일이 곱해줘야 됩니다. 자, 24 곱하기 5 하면 우리가 520, 5, 4, 20. 그래서 120이고 0 두 개 남아있으니까 쓰시고. 자, 5 곱하기 x는 마이너스 5x. 자, 여기도 약분 나오면 150이 두 개 있죠? 그래서 플러스 2x. 자, 똑같이 각 항에 300을 곱했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300을 곱해주면 3, 3은 9에다가 0이 하나, 둘, 셋 남아있어요. 자, 그 다음 이거 정리, 문장을 먼저 정리하며 부호가 다르면 큰 쪽에 부호 쓰고 빼준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x. 자, 이것도 이항하면 우리가 빼줄 수 있죠. 즉 9,000 마이너스 12,000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x는 부호가 다르네. 큰 쪽에 부호 쓰고 빼준다 그랬어요. 그럼 12,000에서 9,000 빼면 얼마 남아요? 3,000이 남겠죠.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우리가 x는 얼마? 1000. 이거는 우리가 미터로 계산했기 때문에 1000m가 되겠죠. 자, 그러면 킬로미터로 고치면 얼마예요? 우리가 1km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미터로 나오면 1000m, 킬로미터로 나오면 1km 이렇게 고쳐서 우리가 답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30분이라는 거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다른 형태의 문제를 또 봅시다. 자, 소영이는 등산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시속 3km로 걸어서 총 6시간이 걸렸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올라가는 길이 내려오는 길보다 3km 더 짧다고 합니다. 자, 볼까요?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가고 내려올 때는 시속 3km로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리가 똑같으면 XX 하면 되는데 올라가는 길이 내려오는 길보다 근데 내려올 때의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내려온 걸 X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 올라가는 길은 X보다 얼마큼 짧다 그래서요. 3km 더 짧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거리를 X-3이라고 우리가 적어 놓을 거예요. 다시 올라갈 때는 시속 우리가 2km로 갔고 내려올 때는 시속 3km로 우리가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리가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내려올 때를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내려온 거리를 x라고 하면 올라가는 길은 내려오는 길보다 3km 짧다 그래서 x-3 이렇게 거리를 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가 올라갈 때 시간, 내려올 때 시간을 총 더해서 몇 시간이 걸렸어요? 6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시 우리가 올라갈 때 시간, 내려올 때 시간을 모두 더해서 총 6시간이 걸렸대요. 이 6이라는 건 시간이잖아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해서 올라갈 때 시간을 구합니다. 자, 일단은 속력이 올라갈 때는 뭐였어요? 2, 내려올 때는 3이 되겠죠. 자, 올라갈 때의 속력, 내려올 때의 속력. 자, 그런 다음에 거리를 써야 되는데 아까 내려오는 거를 물어봤으니까 x로 본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 올라가는 거리는 내려오는 길보다 3km 짧습니다 해서 짧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3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자, 이제 시간 다 끝난 것 같아요. 우리가 방정식만 말끔히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2와 3의 최소 공배수 얼마죠? 6을 다 각각의 항에다가 곱할 거예요. 분수에만 곱하고 우리가 자연수는 안 곱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각각의 항에다 똑같이 곱해주는 거, 그거
우리가 잊지 말고 실수하지 않도록 합시다. 자, 약분합니다. 2, 1은 2, 2, 3은 6. 그러면 하나하나 곱해야 되겠죠? 3 곱하기 x는 3x, 3, 3은 9, 3, 1은 3, 3, 2, 6, 2 곱하기 x는 2x, 6, 6은 얼마예요? 36이 되겠죠? 자, 문장 먼저 정리할게요. 3x 더하기 2x는 얼마예요? 5x가 되겠고요. 자, 36은 그대로 쓰고 우리가 상수항 이항하면 부호 바뀌는 거 아시죠? 플러스 9가 됩니다. 그래서 5x는 얼마예요? 45. 그래서 우리가 x는 얼마가 나와요? 9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아, 내려올 때 거리는 몇 킬로? 9킬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거리나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는 좀 글씨가 많아요. 그러면 쉽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간략히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메모를 한다면 우리가 쉽게 식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식 세우고 방정식 구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자기만이 아는 방법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식을 세우는데 우리가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또 다른 형태의 문제를 가져왔어요.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둘레의 길이가 2.8km인 호수가 있다 그랬어. 호수를 살짝 그려봅니다. 자, 이 호수의 둘레를 민주는 30m, 천주는 40m의 속력으로 출발점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어느 시점에서 만나잖아요. 속력이 빠른 사람은 더 많이 가고 속력이 좀 느린 사람은 조금 가서 만나겠죠. 일단은 여기서 출발해서 만났어요. 그러면 시간은 같은 시간에 만나죠. 만난다는 거. 출발도 같이 했기 때문에 시작! 어느 순간에 만났어요. 그러면 시간은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민주가 간 거리와 그 다음 또 천주가 간 거리를 더하면 이 전체의 둘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거리는 뭐예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속력 30m.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모르니까 우리가 곱하기 x. 그 다음 속력 곱하기 x. 시간은 똑같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시간 x 이렇게 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곱하기는 생략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처음이니까 이렇게 써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쓰지 않고 붙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민주가 간 거리와 서준주가 간 거리를 모두 더하면 얼마예요? 둘레예요. 전체 한 바퀴의 둘레, 즉 1.8km죠. 근데 우리가 미터로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단위를 맞춰줘서 2800m로 표시를 합니다. 다시 둘레가 나온 이 호수의 문제는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얘가 간 거리와 얘가 간 거리를 다 더하면 전체 한 바퀴 둘레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수가 나온 문제는 우리가 거리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거는 누가 간 거리예요? 민주가 간 거리. 민주 거리. 이거는 천주가 간 거리. 천주가 간 거리예요. 그래서 민주가 간 거리와 선주가 간 거리를 다 더해서 이 전체, 즉 2800m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30x 플러스 40x는 2800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70x는 우리가 2800. 그럼 x는 얼마가 됩니까? 우리가 7, 4, 28에서 4가 되겠고 0이 하나 남겠죠? 그래서 40분 이렇게 나옵니다. 아, 민주하고 선주가 여기 땅에서 쭉 가서 40분이 되면 어느 시점에서 둘이 만나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민주가 간 거리와
선주가 간 거리를 우리가 더했을 때 전체 호수의 둘레의 길이를 여기다가 써주면 됩니다. 자, 오늘은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문제를 해봤어요. 자, 이해했습니까? 아까는 호수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 우리가 문제 푸는 방법을 공부했고요. 이번에는 같은 방향으로 돌 때를 우리가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일단은 진우는 분속 20m, 남주는 분속 60m의 속력으로 같은 방향으로 돌 거예요. 둘레는 4km입니다. 자, 이렇게. 자, A라는 아이하고 B라는 아이, 즉 진우와 남주가 이렇게 출발점에서 이렇게 달릴 거예요. 그럼 속력이 점점 벌어지죠. 그래서 느린 아이는 여기 A라는 애가 여기서 이제 달리고 있어요. 달리고 있는데 B라는 아이가 너무 빨라서 한 바퀴를 돌고 얘랑 만났어요. 그러면 결국 B가 간 거리에서 A가 간 거리를 빼면은 한 바퀴 둘레 차이가 나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의 문제는 A가 간 거리와 B가 간 거리를 더해서 한 바퀴의 둘레를 써줬지만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할 때는 거리가 차이가 나겠죠. 얼마만큼 차이 나요? 한 바퀴 둘레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빼줍니다. 자, 남주가 속력이 빠르죠. 그래서 60x 빼기 20x는 미터니까 4km를 우리가 미터로 고치면 4000m가 됩니다. 자, 그럼 60에서 20을 빼면 40x는 4000. 그러면 x는 얼마예요? 100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어려운 거 없어요. 호수가 나오면 반대 방향으로 돌 때는 이 친구가 간 거리를 다 더하면 한 바퀴 둘레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 방향일 땐 더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방향일 때는 그만큼 한 바퀴 둘레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뺀다. 요것만 명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우리가 같은 방향일 땐 뺀다. 그 다음 반대 방향일 땐 더한다. 그것만 명심하면 이 문제 어렵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했어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고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잘 이해가 할 거예요. 자, 오늘도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를 여러 개 다뤄봤어요. 좀 어렵다 싶을 수도 있는데 글씨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림으로 간단히 정리해서 풀면 우리가 예전처럼 우리가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